안녕하세요. 하도사TV의 하도사입니다. 오늘은 일주론의 벌써 51번째 시간이 되네요. 임진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진일주는요, 임수라는 색깔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진토라는, 즉 용이라는 동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검정색 용 혹은 흑색깔 용,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용 자체가 권력과 명예가 있고 완벽한 그런 뭐 신화 속에 등장하는 뭔가 드래곤볼에 보면은 용신을 7개의 드래곤볼을 모아서 용신을 부르는 것처럼 되게 뭔가 좀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동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용의 특징 자체가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서 뭔가 좀 완벽주의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것,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하겠고요. 그래서 용 자체는 저희가 뭐 조선인이잖아요. 저희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뭔가 좀 왕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특징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일간을 나타내는 임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이상적인 부분, 즉 정신적인 부분이 임수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지는 이제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진토라는 친구가 나의 행동이나 부부궁의 이런 궁적인 면에서 진토라는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임진일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진일주의 특징을 보자면요, 이 진토라는 친구가 이 일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십신이나 십성적으로 보았을 때 편관이라는 그런 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이제 묘지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임수라는 게 일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게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표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지혜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사람 자체를 뭔가 좀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받고 그러는 싸움적인 그런 면보다는 뭔가 좀 지혜로움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만남에 있어서도 친화력이 높은, 뭔가 좀 카멜레온처럼 물 자체가 변화무쌍하잖아요. 고체, 기체, 액체 막 이렇게 막 어딜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는 그 정신적인 부분이 이것을 솔직히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혜롭지만 어쨌든 은큼하거든요. 이걸, 그리고 이제 임수가 두 개가 병존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대도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성욕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토라는 친구는 일지에 있고, 거기는 이제 부부공예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나의 실천이나 행동하는 것,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궁성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토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친구는 권력과 명예와 완벽주의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진일주를 보자면은 지혜롭고 표현력 있고, 그 다음에 친화적이고 성욕도 뭔가 좀 있으면서 은큼함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도 있으면서 사람 자체가 대범한 그런 그릇이 큰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완벽함을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좀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임진일주라는 것은 강한 힘을 나타내요. 이게 임수라는 게 묘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 진토라는 게 만나버리면은. 근데 이게 괴강이라는 이 힘도 나타나기 때문에 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고, 머릿속에는 굉장한 지혜로움과 몸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나의 행동적인 부분으로서는 편간이라는 어떠한, 편간의 힘은 잠깐 요약을 하자면요, 솔직해요. 근데 권력과 명예, 이런 어떠한 파워, 그런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 흘러요. 사람 자체가. 응. 그러면서 왕의 기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물 흐르듯 흘러가지만 행동적인 부분으로 왕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임진일주를 물상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상론적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 임수라는 친구는 큰 물, 바닷물, 호수, 고여있는 물, 그리고 물 자체가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조금이라도 0.3mm 뭐 어떻게 돼 있어도 흘러가게 되게 마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 자체는. 그리고 물은 어떤 땅에 갖다 놓던지 아니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웅덩이 같은 뭐 이렇게 있어도 평평함을 유지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진토라는 친구는 초목이 자랄 수 있는 봄의 땅이면서 습토이고 옥토이고 아주 좋은 정말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제 진토의 지장간을 보시면은 을목, 개수, 무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장간의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면서 옥토이다. 이유는요. 을목이라는 게 역이에요. 그렇다는 역이라는 것은 그 전에 들어온 기운인데 진토라는 것은 본기가 무토입니다. 즉 건토인데 그 중에 중기가 개수가 나타나 있어요. 그럼 저는 진짜 이걸 아무리 봐도 되게 드넓은 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앙에 중앙에 물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꼭대기는 을목이라는 거죠. 땅 위에 을목이 있는데 물이 잠겨 있는 모습.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곡식들을 기르는 좋은 땅에 물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진토라는 게 옥토이고 습토인데 습토라는 것 자체가 물이 아직 적셔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습토라는 게 그쵸? 근데 거기에 물이 이미 봄철에 농사를 짓는 거 보시면요. 물을 이미 넣어놨어요. 사람들이 잘 자라라고. 근데 거기에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쵸? 맞잖아. 임수라는 건 굉장히 큰 물인데 땅에 홍수가 났단 말이야.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땅에 홍수가 났어요. 그럼 울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넘쳐 흘러서 잘 자라진 못하겠죠. 응? 그리고 흙탕물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곡식들을 기르는 좋은 땅이 있는데 나의 생각이 너무 많다. 이런 게 이제 흠이다. 그래서 자연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홍수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의 지혜를 활용하는데 어느 정도 것만 하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냅둬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너무 많이 덧붙이고 이래가지고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완벽을 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좀 까탈스러울 수가 있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그런 사람인데 완벽을 기하는 행동으로서 까탈스러울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섯 번째 특징으로는 괴강살의 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 자체는 굉장히 솔직한데 완벽한 기질이 있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이사 전달이 굉장히 좀 물 흐르듯이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나의 힘을 파워 있게 뚜렷하게 전달하는 그런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제대로 좀 활용을 하려면은 넘치지 않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마지막 왕과 같은 기품으로 독단적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독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관련된 그런 컨트롤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장점도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